점심값은 내가 낼게. 이렇게 말하며 지갑을 꺼낸 친구. 그 순간까진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엔 내가 밥 다 샀잖아라는 말이 여러 세계 전해지고 있더군요. 고맙게 밥을 얻어먹은 줄 알았는데 그게 언젠가부터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마치 밥값 한 번 안 내는 사람처럼 그려져 있었다는 사실이 씁쓸했죠. 돈이란 건 참 묘합니다. 작은 돈일수록 사람의 속을 더 깊이 꿰뚫어 보게 만드니까요. 오히려 큰 돈은 계약서도 쓰고 약속도 하는데 작은 돈은 애매하게 주고받다가 감정의 틈을 만들어버리곤 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술자리에 갈 때마다 늘 똑같은 패턴을 겪는다고 합니다. 모두가 계산할 때쯤 되면 한 사람이 꼭 화장실에 가곤 했대요. 그게 한두 번 겹치다 보니 이제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시더군요. 당신 주변에도 혹시 그런 사람 있지는 않으신가요? 작은 돈 앞에서 유독 민감해지고 얻는 건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주는 건 늘 계산하며 따지는 사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관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을 아끼는 사람은 현명할 수 있지만 남을 위해 돈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결코 따뜻해질 수 없다. 오늘 이 방송은 돈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민낯, 그 중에서도 절대 함께 엮이면 안 되는 5가지 행동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지갑을 보세요. 말은 속일 수 있어도 돈 앞에서의 행동은 진심을 숨기지 못하니까요. 돈 앞에서 피해야 할 사람.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계속해서 남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론 아주 예의 바르고 부드럽습니다. 이번에도 좀 부탁할게. 다음엔 내가 꼭 살게. 입으로는 늘 고맙다고 말하지만 정작 지갑은 열지 않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딸을 대학에 보낸 뒤 기숙사 이사며 책값이며 정신없이 바쁜 시기에 오래된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너처럼 애 키워본 사람 얘기 좀 듣고 싶다. 말은 그렇게 시작됐지만 밥값은 물론 커피에 택시비까지 자연스럽게 모두 당신 몫이 됐죠. 두세 번은 참았습니다. 오랜 인연이니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걔 만나면 밥도 얻어먹고 이사 얘기까지 다 해결했어. 순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는군요. 고마움은커녕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인생 선배라도 되는 양 다른 이들에게 당신을 이용한 경험을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닌 그 모습. 그건 상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 돈은 아끼고 남의 돈은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엔 자기가 낸다며 미루고 미안하단 말은 거칠애처럼 흘리고 마치 매번 계산하는 사람에게 베풀 기회를 주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이쯤 되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은 누군가와의 만남 뒤에 늘 허전함만 남고 지갑만 가벼워지는 걸 습관처럼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손해본다는 느낌이 드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선함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건 이겁니다. 사람이 좋은 거랑 호구가 되는 건 다르다는 사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을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의로움을 함께 나누려는 사람인지 그저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인지는 바로 돈 앞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상대가 늘 당신을 계산하게 만든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지갑과만 관계 맺고 있는 겁니다. 돈 앞에서 피해야 할 사람. 두 번째 행동은 돈 얘기만 나오면 농담처럼 넘기는 사람입니다. 한 어르신이 상담실에서 이런 얘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사촌 형이 몇 번을 같이 식사하고 술도 마신 뒤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답니다. 내가 요즘 조금 힘들어. 근데 너는 참 잘 사는 것 같더라. 그리고는 술 기운에 섞어 몇백만 원만 좀 빌려줘. 가족끼리 그런 거 못 해주냐? 처음엔 망설였지만 피부치라는 말에 지갑을 열었고 기한을 정하지도 받을 약속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몇 년째입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명절에도 연락은 없고 한 번은 안부가 궁금해 전화를 걸었더니 그 돈 생각하고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얼마나 큰 돈을 빌렸다고 웃으며 말을 돌리더랍니다. 이런 사람은 돈 이야기를 언제나 우스갯소리로 만듭니다. 내가 너 믿고 그냥 말 꺼내본 거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네. 그러면서도 본인은 상대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은 의도적으로 감정을 흐리게 만들고 상대를 나쁜 사람처럼 몰아 정당한 감정 표현조차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들이 상대의 착한 마음을 부담으로 만들 줄 안다는 점입니다. 너는 워낙 의리가 있으니까 너 같은 사람은 다르잖아. 이렇게 칭찬처럼 들리는 말 속엔 자신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교묘한 자기 보호가 숨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되려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마음을 탓하게 되는 구조. 그건 착한 사람의 파멸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돈을 대하는 자세에는 그 사람의 언어 습관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빌리는 걸 도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부탁이라며 미소로 감싸는 사람, 그리고 결국은 그냥 없던 일로 하자며 약속을 바람처럼 흘려보내는 사람. 맹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큰 은혜도 모른다. 지금 누군가가 당신의 신뢰를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가볍게 던지고 있진 않나요? 당신의 지갑과 마음을 동시에 무겁게 만드는 그 사람, 과연 계속 곁에 둘 만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돈 앞에서 피해야 할 사람. 세 번째 행동은 계산할 때마다 핑계를 대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함께 여행을 다니는 동네 친구 셋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남편과의 생활에도 익숙해진 시점이었죠. 셋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근교로 하루 여행을 다녔고 맛집도 함께 찾아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나눴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늘 유쾌하던 친구 하나가 계산할 타이밍만 되면 핸드폰을 꺼내거나 어머나 오늘 지갑을 안 가져왔네. 혹은 다음에 내가 더 낼게를 입에 달고 있었죠. 그날은 작게 넘겼지만 세 달째 같은 일이 반복되자 남은 두 사람 사이엔 묘한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그 친구 요즘 어려운가 봐라며 이해하려 했지만 다른 한 명은 자꾸 그러면 곤란하지라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모임은 서서히 연락이 뜸해지면서 끝이 나고 말았죠. 그날 이후 세 사람은 다시 한 번도 함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돈은 이유가 되지만 핑계는 변명이 됩니다. 정말 형편이 어렵다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상대의 진심을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늘 상황 탓을 하며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흐립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핑계가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민감함을 탓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각박한가? 하지만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돈 앞에서도 건강해야 합니다. 핑계를 자주 대는 사람은 당신을 배려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여유를 자기 편리함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공자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한다. 지갑을 놓고 온 게 아니라 마음을 놓고 다닌 사람. 계산할 때마다 사라지는 그 마음은 당신에 대한 예의도 신뢰도 함께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계산대 앞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대 앞에서 마주 앉아 당당하게 지갑을 꺼낼 수 있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돈 앞에서 피해야 할 사람. 네 번째 행동은 함께 쓴 돈을 나눌 때 유난히 계산이 복잡한 사람입니다. 한 상담자는 직장 동료와의 카풀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둘이 번갈아가며 차를 몰고 다니다 이내 한 사람의 차량으로 고정됐고 그때부터 기름값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번 달에만 내가 기름 넣은 게 3번이야. 그러니까 다음 달엔 네가 2번. 그 다음 달엔 내가 한 번 더. 말은 정확한 계산 같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상하게 기분이 상하는 말투였습니다. 한 번은 기름을 넣고 나서 카톡으로 정산 메시지가 왔는데 27,800원이었고 너는 3분의 1인 9,260원만 보내. 이렇게까지 계산해서 보내오더랍니다. 돈의 정확함은 좋지만 관계에서 지나친 셈은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상이 점점 누가 얼마를 더 냈느냐로 흐를 때 그 안엔 이미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는 집착이 상대방의 감정을 파괴한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확한 건 중요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넉넉함이 관계를 더 오래가게 만들고 느슨함이 오히려 사람을 따뜻하게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정확히 따질 때는 거기엔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감정이 얽힌 사이에서 돈을 너무 예민하게 다루면 결국엔 인간적인 온도마저 식어버리게 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밥값은 얼마든 낼 수 있지만 너무 철저하게 쪼개는 사람과는 밥맛이 없더라. 돈이란 건 계산을 위해 존재하지만 관계 속에서만큼은 배려와 여백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진정한 가치는 숫자 속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 당신 곁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돈 앞에서 피해야 할 사람. 5번째 행동은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반복해서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작고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동네 지인과 함께 마트를 갔다가 차가 없다는 이유로 같이 타고 가자고 해서 몇 번 편하게 데려다 줬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았습니다. 같은 방향이기도 했고 오랜 이웃이라 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은 당연한 듯 오늘도 같이 가자. 내일도 마트 갈 거지. 이런 말을 습관처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그날도 내가 같이 타고 갔잖아. 그거 생각하면 오늘 밥 좀 사라. 이런 식의 말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호의는 선물입니다. 자발적으로 베푸는 마음이지 계산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의무로 바꾸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당연함의 태도입니다. 마치 당신이 안 해주면 서운한 사람처럼, 심지어는 매몰찬 사람처럼 몰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해주는데 너는 너무 인색하다. 이런 말로 죄책감을 심고 당신의 선의를 당연한 일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절대 자신이 받은 호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번만이 반복되고 그 이번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한 상담자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한 일인데 이젠 안 해주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이처럼 관계는 호의가 쌓이면 사랑이 되기도 하지만 당연함이 되면 버거움이 됩니다. 중국의 고전 논어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은혜는 되새기고 베풀문 잊어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은혜를 잊고 요구만 되풀이하는 사람은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돌아보세요. 내가 먼저 다가갔던 마음이 언젠가부터 벗어나지 못할 찜이 되어 있진 않나요? 호의에 기대 사는 사람은 당신의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주인 행세로 인해 당신의 마음은 텅 빈 집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5가지 행동을 살펴보며 돈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늘 남의 지갑만 열게 만드는 사람. 두 번째는 돈 이야기를 농담처럼 넘기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세 번째는 계산할 순간마다 핑계를 대는 사람. 네 번째는 셈에만 집중하며 관계의 온기를 식히는 사람. 5번째는 호의를 당연시하며 끝없이 요구하는 사람. 이들은 공통적으로 돈을 통해 관계를 조율하지 않고 관계를 통해 돈을 이용합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익숙하며 심지어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지갑과 마음을 동시에 무겁게 만드는 이들이죠.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마음을 나누고 있는가? 그 사람은 내 시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지치게 하는가?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엔 마음이 담깁니다. 누군가를 위해 선뜻 내미는 돈은 사실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이 이용당하고 짓밟히는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결국 사람에 대한 신뢰까지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돈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가끔은 계산서를 앞에 두고 상대의 행동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누가 웃으며 지갑을 꺼내는지,
누가 눈치를 보며 피하는지, 누가 당신을 위해 손을 내미는지. 우리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진 않지만 돈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로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받은 상처, 이해받지 못한 마음, 이제는 그런 인연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돈은 흘러가는 것이고 관계는 쌓이는 것입니다. 그 둘이 맞물릴 때 더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고 더 가벼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 곁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지갑을 여는 사람, 계산보다 배려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 함께하는 순간이 편안해지는 사람만 남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이 혹시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작은 기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며 당신의 선함이 그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당신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이 공간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말이죠.